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파트 소득세 294페이지 금융소득 파트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금융소득 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주관식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세법책에 있는 문제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푸는 편이거든요. 그러고 정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로우면은 풀어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풀면서 이 문제는 좀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찍는 편이어서 다 풀어주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보시면서 좀 풀어볼게요. 일단 그로스업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로스업 같은 경우는 의의가 이래요. 그로스업의 의의, 법인회사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을 배당으로 받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효과를 감쇄시키기 위해서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하나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게 굳이 납세자의 귀착사유, 납세자의 잘못이 아닌데 그 하나의 소득으로서 세금을 두 번 무는 꼴이 된다라면은 뭐 누가 배당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케이스의 상황을 없애주기 위해서 혹은 이제 감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그로스업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가끔 이제 임퓨테이션 제도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의 설명을 해볼게요. 금액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의 법인회사가 있어요. 이 법인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이 100원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 학생들은 어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법인회사에서 법인세를 계산하실 때는 당기순이익에다가 입금 더하고 송금불산입 더하고 다음에 송금 빼고 입금불산입 빼고 나오는 차가감 소득금액에 쭉쭉쭉쭉 막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런 세무조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 100원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제가 이제 첫날에 적어드리면 뭐라 그랬냐면은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2억 이하는 전부 다 세율이 10%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 10%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0원에 10%니까 10원이 되겠죠, 세금이. 그래서 법인회사에서 당기순이익 100원이 생기시면은 세무조정이 없다고 가정을 할 때 법인회사의 산출세액은 10원인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 당기순이익 나중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다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혹시라도 딴지를 거시는 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어요. 제발.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산출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나면요, 나머지 이제 남는 돈이 얼마죠? 90원이죠.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 하나의 소득을 가지고 일단 세금을 10원을 납부를 하는 상태가 됐죠. 그럼 이 90원을 회사에 주주가 있다고 봤을 때, 주주들이 어떤 주주가 있냐면 법인주주가 있고요. 법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투자한, 되셨죠? 다음에 개인주주들, 뭐 사업자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인 일반 자연인일 수도 있고, 되셨죠? 그래서 이런 주주들이 있다고 봤을 때 법인주주, 다음에 개인주주가 있다고 봤을 때 이 90원 전체를 배당을 한번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주주가 이 90원을 받으시게 되면은 법인회사에 결과적으로 자본, 돈이 늘어나겠죠. 되셨어요? 배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순자산 증가설이다. 그래서 법인회사는 쉽게 자본이 늘어나게 되면은, 되셨어요? 회사 이익이 생기시게 되면은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당을 받으시면은 이쪽의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일 거니까 법인세를 또 납부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법인세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뒤에 넘어가면 이제 입금불산입 파트 가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입 배당금의 입금불산입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고요. 다음 그러고 개인주주 같은 경우는 받으시게 되면은 사근 연기 2배에 걸려 배자. 그래서 배당소득에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주주가 받게 되면은 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법인세 10원도 납부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법인세나 추가적인 소득세도 납부해서 하나의 소득으로서 세금을 2번 내는 상태가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없애주기 위해서 적용하는 제도가 뭐다? 그로스업 제도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는데요? 자, 개인주주. 법인주주는 나중에 이제 앞에 가서 자세하게 이제 법인세 파트에서 다뤄진다면 그때 가서 해드리고, 혹시라도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온라인에선 따로 없을 거예요. 개인주주에 대한 계산은 배당소득에 플러스 그로스업을 더해서, 그로스업은 11%거든요. 더해서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보고 그냥 이게 종합과세라고 봤을 때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산출세액에 마이너스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이중과세로 조정을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11%를 더해주고, 되셨죠? 그러고 나중에 세액공제로서 그 11%를 빼줘요. 근데 그것도 원래 무조건 빼는 것도 아니에요. 의의 설명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12%를 더하고 나중에 세액공제로 빼준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11%를 왜 11%로 더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배당받은 게 얼마죠? 90원이죠. 그러고 거기에 11%를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90원에 10%를 90원에 더하시게 되면 얼마죠? 99가 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90원에 11%를 더하시면 얼마가 되죠? 99.9가 될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 12%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100.8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당을 받은 원 소득 자체가 처음에 법인회사가 번 당기순이익 가지고 지금 배당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죠? 100원이었죠. 이거랑 제일 비슷한 금액이 이 중에 얼마? 이거겠죠. 그래서 이 그로스업이라는 개념은 받은 배당 소득 자체를 원래 원 과세 대상이었던 당기순이익으로 바꿔준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가장 최저 세율로 계산을 했을 때 바꿔줄 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1%를 정도 더하면은 원래 소득 정도가 되는구나. 되셨어요? 원래 당기순이익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이제 의의하에 11%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가끔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그러면은 11%를 처음에 더하는 게 아니라 빼면 되잖아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계산 공식은 일단 더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학원에서는 제가 해드릴 것 같은데, 일단 온라인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11%를 더하고 나중에 빼주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면은 사실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 이제 풀면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가적인 설명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90원을 잡고 9.9를 빼고, 더하는 게 아니라 빼고 세율 6% 곱해서 나오는 금액과 다음에 11%를 더해서 세율 곱한 다음에 세액공제 9.9를 다시 빼는, 되셨어요? 9.9를 빼고 세율을 곱하는 거와 9.9를 더했다가 세율 곱하고 산출세액 나온 거에 9.9를 다시 빼는 결과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왜 세액공제를 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의의설명 기본적인 얘기는 했고,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 그로스업을 해야 되는 배당소득은 어떤 거냐? 결국 정리하면은 첫째,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 되셨어요? 즉 법인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배당을 받는 부분.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배당소득 계산 시
종합과세가 되는 부분. 되셨어요?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되셨죠? 그러고 하나 더. 외국 법인 거는 그로스업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으로 상기시키셨다고 가정을 하고, 되셨죠? 멈추시고 상기시키셔야 돼요. 하고 저는 아래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주자 김수정 씨의 종합소득에 가산할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계산을 하실 때는요. 항상 머릿속에 제가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세법 중에 싫어하는 세법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세법은요. 소득세를 정말 싫어해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어제 제가 이제 소득세 외워야 될 게 많다. 그래 나도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배당소득금액 계산을 하실 때는요. 무슨 판단부터 일단 하셔야 되냐면 해당 소득이 1번 무조건 분리과세인지 2번 무조건 종합과세인지 3번 조건부 종합과세인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저는 이제 한 번만 쓸 거예요. 한 번만. 이제 필기를 해놓으시고 그걸 계속 보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들어가는 거는 보통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비실명. 비실명만 쓸게요. 비실명 금융소득. 다음 두 번째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 직장공제에만 쓸게요. 다음 세 번째 법원보증금의 이자 혹은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일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금융소득. 일거주자만 쓸게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기본적인 문제 나오실 땐 요 정도만 구분하시면은요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다음 또 갑니다. 무조건 종합과세에 들어가시는 거는요. 첫 번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만 쓸게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두 번째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되셨죠? 그러고 세 번째 국외금융소득. 다만 국외금융소득도 원천징수가 됐다라면 되셨어요? 됐다라면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고 세 번째 조건부 종합과세는요. 위에 열거한 거 말고 그 외 나머지를 조건부 종합과세로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암기가 되시면 제가 지금 체크하는 요 아이들과 요 아이 있죠? 그래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국외금융소득, 다음에 그 외 나머지 조건부 종합과세 이것들을 더한 합계가 됐죠? 동그라미라고 볼게요. 동그라미 출자공동사업자는 아니에요. 동그라미로 했을 때 동그라미를 더한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로 하고요. 되셨죠? 만약 2천만 원 이하라면은 조건부 종합과세는 분리과세로서 과세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그로스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됐을 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그로스업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첫 번째 케이스가 됐을 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되셨죠? 자, 그래서 말 정리를 계속 이제 가보면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금전배당으로 2천만 원 받은 게 있대요. 그러면은 꼽는 거예요. 손으로. 비실명 아니고 비실명 아니죠. 비실명이란 말 없죠. 직장공제라는 말도 없고 법원보증금 이자도 없고 일거주자라는 말도 없고 출자공동사업자라는 말도 없고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라는 말도 없고 국외금융소득도 아니고 됐죠? 자, 다음 그럼 나머지는 다 조건부인 거죠. 그럼 이거 조건부 종합과세고요. 조종. 아래 상장법인의 주식배당 같은 경우도요. 조종일 거고 다음에 이것도 조종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 자, 금전배당이나 주식배당에 대해서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차변에 보통 어떤 분계가 뜨시냐면요. 법인회사, 배당을 준 회사 입장에서 2월 이익 잉여금. 무조건은 아니죠, 이게. 미처분일 수도 있고 중간 배당금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요렇게. 그러고 대변에 금전 배당이면 돈 바로 줬다고 보면 현금. 다음에 주식 배당이면 자본금. 그럼 둘 다 기본적인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회사의 이익잉여금, 즉 당기순이익에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 전부 법인세가 과세가 됐을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고 요거에 대한 정리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법인세 파트에서 입금산입 파트랑 입금불산입 파트를 나가면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전부 법인세가 과세되고 배당을 받아서 배당소득까지도 과세되는 상태구나. 괜찮으시죠? 그래서 전부 그로스업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배당소득 계산을 하실 때는 배당소득에서 플러스 그로스업을 더한다 그랬죠? 11%. 다만 이 11%를 계산할 때는 몇 천만원 초과분을 계산한다고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1%를 계산한다고요. 그랬을 때 배당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럼 현재 배당 소득은 얼마? 2천, 3천, 1천만원에서 총 6천만원이 되실 거고요. 되셨죠? 그러고 전체 6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는 몇 천만원이죠? 4천만원이죠. 그래서 6천만원 마이너스 2천만원 초과분 계산해야 되니까 2천만원을 빼시면 나오시는 게 4천만원. 전부 그로스업 대상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11%를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무슨 당소득 금액이다? 배당소득 금액이다. 그래서 4천만원 곱하기 11% 플러스 앞에 6천만원을 더해주시면 6,440만원이 배당소득 금액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뒤에 넘어가시면 이거 가지고 비교과세 얘기도 나오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리는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서는 안 쓸 거예요. 알죠? 요 정도 구분만 하고 아래 내려갔을 땐 옆에 있는 설명은 안 쓸 거니까 꼭 잘 필기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거주자인 김자경 씨는 2021년 귀속 금융소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된 금융소득 금액이 얼마일까요? 금융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이자하고 배당을 합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은행예금이자 비실명이자 쭉 나오죠? 그래서 아까 이제 꼽았던 거.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 들어가는 건 첫 번째 무슨 실명? 비실명. 두 번째, 무슨 장공제외? 직장공제외. 세 번째, 무슨원 보증금이자 법원 보증금이자. 네 번째, 몇 거주자로 보는 단체?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금융소득. 그래서 그 중에서 비실명이 있죠. 그럼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됐죠? 다음 그러고 그 밑에 출자공동사업자를 제가 세 가지로 적어드렸죠. 첫 번째, 다시 출자공동사업자래.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을 세 가지로 적어드렸죠.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무슨자 공동사업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두 번째, 무슨천 징수되지 않은 거, 원천 징수되지 않은 거. 되셨어요? 세 번째, 무슨의 금융소득, 국의 금융소득. 그래서 원천 징수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의 금융소득이다. 되셨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일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제가 아까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는 그로스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셨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걸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또 갑니다. 자, 그럼 그 외 나머지가 남죠? 그러면은 나머지는요 전부 조건부 종합과세. 그러고 3번도 조건부 종합과세. 4번도 조건부 종합과세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당받은 것 중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그리고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로스업이라 그랬죠. 그래서 법인회사로부터 현금 배당받았다. 법인회사로부터 현금 배당받았다. 그럼 둘 다 그로스업 대상이겠네요. 위에서 문제에서도 금전 배당에 대해서 그로스업 계산을 했었으니까.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분을 하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구분을 했으면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출자 공동사업자를 제외한 무조건 종합과세 금액과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금액의 합계가
되셨어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뭐라 그랬죠? 그래서 600만 원에 1000만 원에 500만 원에 500만 원 하시면은 나오시는 금액이 2,600만 원. 맞나요? 맞죠? 2,600만 원. 그래서 2,600만 원. 그러면은 2천만 원을 초과하죠. 그러면은 조건부 종합과세도 무슨 합과세를 한다? 종합과세를 한다. 되셨죠? 자,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실 때 그로스업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로스업을 하실 때는 물컵에, 눈금이 거져 있는 물컵에 물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따르실 때는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거부터 따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게 뭐하고 뭐가 있죠? 요거하고 요게 있죠. 그럼 합치면 얼마? 1100. 그래서 1100만 원만큼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는 상태고요. 그러고 그로스업 대상 소득이 얼마가 있죠? 1500이 있죠. 그러면 그 위로 그로스업 대상 소득을 물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물이 비커가 꽉 찰 텐데 요만큼이 그로스업 대상인 거. 되셨어요? 그럼 눈금이 얼마까지 찰까요? 2,600까지 차겠죠. 그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 600만 원. 이해되세요? 그 600만 원에 대해서 그로스업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가끔 이제 요거 가지고 에이 선생님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가정해 드릴게요.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부분이 2,300만 원 있고요. 다음에 그로스업 대상인 소득이 300만 원이 있다고 봅시다.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2천만 원 눈금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걸부터 먼저 채우라 그랬죠. 그럼 2,300까지 먼저 찰 거예요. 2,300 되셨죠? 그 위에 그로스업 대상인 걸 따르게 되면 되셨어요? 그로스업 대상인 걸 따르게 되면은 요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되셨어요? 그럼 계산을 하실 때는 그로스업 대상인 것 중에 2천만 원 초과한 거는 몇 백밖에 없어요? 300밖에 없겠죠.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럴 때는 300만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됐죠? 한 번 더. 만약에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금액이 1,500이 있고 다음에 그로스업 대상인 금액이 500이 있다. 그럼 제가 2천만 원까지 따르라 그랬죠. 그럼 2천만 원까지 따라보게 되면은 요렇게 1,500 다음에 500 따라보면요. 그럼 2천만 원을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그럼 이거는 무슨 리과세? 분리과세가 될 거다. 조건부 종합과세라면은. 되셨죠? 그러니까 그로스업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되셨어요?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예제 케이스가 나오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자 소득은 그 자체가 이자 소득 금액이고요. 배당 소득은 여기에다가 그로스업 11%를 더해야 배당 소득 금액이 되거든요. 그럼 이자 소득이 지금 얼마가 있으시냐면은 은행 예금 이자가 600이에요. 되셨죠? 요게 이자죠. 그래서 이자 소득인데 저는 요 계산을 할 때 잘 이렇게 안 나눠요. 이자하고 배당하고 잘 안 나누거든요. 이걸 이자 소득 금액만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보통 그냥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금융소득 금액 자체가 지금 얼마냐면은 2,600이에요. 됐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합칠게요. 그래서 2,600이고 되셨죠? 여기에 플러스 그로스업이 지금 얼마냐면요. 아까 2천만 원 초과했던 부분이 600만 원 있었죠. 그래서 600만 원에 곱하기 11%. 그러면은 2,666만 원이 되시겠네요. 되셨죠? 저는 바로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 지금 답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문제를 풀 때 보통 금융소득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는 여기가 600, 여기가 1400, 그러고 넘어가는 게 1400 아니구나. 얼마죠? 2000이죠? 배당이 2000. 죄송해요. 여기가 2000,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은 600에 11%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결국 이 금액이 되긴 하는데 따로 계산을 하는 거를 문제를 잘 못 본 것 같아서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그래서 금융소득 문제풀이 갈게요. 자, 1번. 다음 중 금융소득의 총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금융소득 얘기를 하실 때 이자소득 수입 시기를 묻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정리하실 때 요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요거 이제 제가 타 강의에서 예전에 이제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학생들 설명할 때도 자주 설명하는 말인데, 기체, 비, 직, 판, 유형 이시면은 약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요거 이제 어디 강의냐면은 명칭 말해도 되나? 혹시라도 명칭 말하면 안 되면 제가 영상 나중에 편집할게요. 세무라이선스라고 이제 재경관리사나 아니면 IFRS 관리사, 그러고 기업회계 요쪽 이제 이론 수업 주로 이제 하시는 강경석 세무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제가 온라인 강의 예전에 재경 수업 맨 처음에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스러워가지고 처음에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결국 이제 완강은 못했어요. 그냥 제가 책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를 이제 집중을 하는 바람에 완강은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는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통지예금 같은 경우는 인출일이에요. 인출일. 그러고 그 외 나머지는 지급일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기채는 기명식 채권, 다음에 비는 비영업 대금의 이자, 다음에 직은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환은 환매채, 유형은 유형별 포괄주의, 그의 나머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지예금이란 말이 딸렸다 그럼 인출일, 다음에 그 외는 지급일이다. 그럼 문제를 봤을 때 얘는 무기명이죠. 무기채예요. 이건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무기채라면은 지급일, 기체, 비이직, 환, 유형 아니니까 지급일. 다음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경우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지급받기로 한 날 아니 지급일. 되셨어요? 지급일. 다음 그러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지급 예정일 아니요 지급일. 되셨어요? 지급일. 기체, 비직, 환, 유형과 통지예금 아니니까 지급일.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잉여금 처분액이 한 거 잉여금 처분 결일. 오케이, 답안에 4번. 그러고 요 수입 시기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은 이자가 생겼을 때 혹은 배당이 생겼을 때 이거를 20년도에 과세를 해야 될까요? 21년도에 과세를 해야 될까요? 22년도에 과세를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판단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수입 시기예요. 답안에 가는 게 4번이시고, 다음 아래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자금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자죠. 그럼 이게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가 이제 금전을 대여하는, 즉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시는 게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되셨죠? 다음 아래 2번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요거는 이제 예외가 있어요. 이제 10년 이상일 때는 이제 무조건 이제 비과세다 이런 건 아니고 금액도 나눠져 있고, 다음에 월 납입금이라든가 전체 보험 금액이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정도 지문만 10년 미만이라면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10년 이상이라면은 비과세가 되는구나. 과세가 제외되는구나. 되셨어요? 과세가 제외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인 경우 과세가 된다. 오케이.
다음 3번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가 파생상품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래서 이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유형별 포괄주의시죠. 그래서 이자 형태로 발생하는 이자 비스무리한 것들은 전부 다 과세를 합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맞고요. 4번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로부터 받는 공제에 반환금 중 초과하는 금액은 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에요.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오케이. 되셨죠? 다음 그러고 그 중에서도 무조건 분리과세죠. 다음 아래 가볼게요. 자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배당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일까요?가 있으시네요. 자 이익배당, 뭐 금전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맞고,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인정배당, 뭐 당연한 얘기고 배당 받으셨으니까. 다음에 3번 의제배당도 당연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 뭐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 되셨죠? 자 다음 아래 갑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은 얘기고. 다음 4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거주자 김수정 씨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첫 번째, 비실명이자 바로 보이죠? 그럼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제끼고. 그럼 이제 나머지 거 비실명인지, 다음에 직장공제인지, 아니면은 법원보증금의 이자인지, 일거주자로 보는 단체 금융소득인지 꼽아보면은 없죠 지금. 다음 두 번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인지, 다음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인지, 국외금융소득인지 없죠. 그럼 세 가지 다 전부 무슨 건부다? 조건부다. 그래서 조건부 종합과세다. 그러고 우리 문제는 그로스업 고려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굳이 고려를 하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게 그로스업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조건부 종합과세 금액과 무조건 종합과세 금액 중에 출자공동사업자를 제외한 금액을 더했을 때 이렇게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 금액이 몇 천만 원을 초과하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되셨어요?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때 이게 무슨 합과세가 된다? 종합과세가 된다. 되셨죠? 그러면 1000에 800에 300 더하니까 2100만 원이죠. 2천만 원 초과했네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전부 다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음 아래 갈게요. 자 5번 바로 체크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럼 요것도 꼽아야 되겠죠. 자 아까 앞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에 들어가는 게 비실명,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세 번째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네 번째 일거주자로 보는 단체 금융소득 지우라 그랬죠. 무조건 분리과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거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다음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다음에 국외금융소득 되셨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국외금융소득이 무조건 종합과세. 그럼 그 외 나머지가 조건부 종합과세겠죠. 다만 여기에도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라고 적혀있으면 조건부 종합과세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말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가볼게요. 6번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거주자 김자경 씨의 종합과세되는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그럼 이걸 보시면서 일단 골라낼게요. 제가 앞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거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 제외라 그랬었죠. 그래서 X 되셨죠? 그러고 3번 만기 7년인 재형저축 얘기가 나오시는데 그건 이거 보고서 그냥 바로 이 설명 들으시면 돼요. 되셨죠? 책에 안 나와 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찾았을 때 나와 있으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재형저축에 대한 배당 소득은요 비과세예요. 되셨어요? 비과세예요. 이 가끔 이러신 분들 있어요. 과세 제외하고 비과세가 뭐가 달라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과세 제외는 아싸리 처음서부터 세금을 매길 대상이 아닌 거고, 되셨어요? 그리고 비과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매길 대상 중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구분하시는데 사실 과세 제외랑 비과세를 나누시는 거는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셨죠? 제 생각은. 자 그래서 3번 4번은 제끼고,
다음 그러고 제형저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저축에 가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5년 이후에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 다음 그러고 1번과 2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생각해보게 되면은 첫째, 무조건 분리과세인지 꼽아야 되니까 비실명금융소득,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네 번째, 일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금융소득 아니죠. 두 번째, 무조건 종합과세인지 봐야 되니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국외금융소득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 조건부 종합과세예요. 되셨죠? 그 중에서도 그로스업 대상이죠. 지금 전부 다 법인회사로부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니까.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합쳤을 때 이제 몇 천만 원이 넘어야 된다고요? 2천만 원이 넘어야 된다고요. 되셨어요? 그럼 2천만 원 지금 넘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구나. 그럼 아까 제가 그로스업 계산할 때는 몇 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로스업 대상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전부 다 그로스업 대상 소득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9천만 원을 갖다 때려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초과되는 부분은 몇 천만 원? 7천만 원. 되셨어요? 그래서 배당소득 금액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배당소득의 그로스업 11% 해서 배당소득 금액이고요. 이런 문제에서 이제 배당소득 금액만 따로 계산을 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자소득이 없어요. 되셨죠? 보통 이자소득이 섞여 있으시면은 배당소득만 따로 계산하세요라는 말은 잘 안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되셨죠? 그래서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얼마냐면요. 9천만 원에 플러스 그로스업은 7천만 원에 11%를 해서 7천만 원에 11%를 하시면은요. 770만 원에 9천만 원을 더하니까 9,770만 원이 되시겠네요.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되셨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마무리. 자, 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범업보증금에 대한 이자는요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금업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럼 이거 비영업대금의 이자예요. 되셨죠? 비영업대금의 이자. 자,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자 같은 경우는요 조건부 종합과세입니다. 꼽아보시면. 그래서 이를 친구에게 대여한 경우 이자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산식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 이자소득은 그 자체가 이자소득금액이라 그랬었고요. 배당소득은 여기에다가 그로스업 11%를 더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1, 2, 3번 틀렸고 4번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 14%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면은 아까 제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그로스업 한다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앞에 방금 위에 문제 계산을 할 때 그로스업 계산을 7천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하셨잖아요. 7천만 원에 11%, 2천만 원 빼고. 되셨어요? 그 2천만 원 부분이 2천만 원 부분을 지칭하는 명칭이 뭐냐면은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그로스업 계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셨어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그로스업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 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소득세는 여기서 끊고 자, 법인세 시간에 같이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